네, 이번 시간에는요, 좌뇌형과 우뇌형의 아주 다른 독후 활동을 설명을 드릴게요. 독후 활동 들어가기 전에 좌뇌형과 우뇌형의 영어 공부 스타일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참조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 제목은요, 서동희의 좌우뇌 통합 영어 독서법 제4화예요. 거기 보시면 좌뇌형과 우뇌형의 영어 공부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6가지로 나와 있어요. 6가지 다른 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좌뇌형은요, 소리에 둔감해요. 우뇌형은 대신에 소리에 민감해요. 좋은 의미로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좌뇌형은 글자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고요. 우뇌형은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글자를 보는 성향이 있고요. 좌뇌형은 숲보다는 나무를, 즉 큰 그림보다는 세부 사항을 먼저 보는 성향이 있고요. 반대로 우뇌형은 큰 그림을 먼저 봐요.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죠. 좌뇌형은요, 절대답을 좋아하고 우뇌형은 상대답을 좋아해요. 상대답은 뭐냐면 비교적 더 맞는 답, 비교적 더 틀린 답 이런 거를 잘 찾아내고요. 좌뇌형은 그런 걸 잘 못 찾아내요. 정답 하나에 오답 3개 또는 오답 4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좌뇌형은 도표에 민감하죠. 우뇌형은 도표에 둔감해요. 도표에는 항상 숫자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좌뇌형은 당연히 도표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좌뇌형이 좋아하는 형식의 글은 논픽션이에요. 우뇌형은 픽션을 좋아하고요. 네,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독후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그냥 향상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독후 활동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독후 활동은요, 표지 만들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나만의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독후 활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뇌형은 잘 만들어요. 제목을 Frog My Friend라고 자기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죠. 표지에는 늘 그림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좌뇌형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림으로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런 거를 좌뇌형 아이들은 잘 못해요. 반면에 우뇌형 아이들은 즐겨서 금방 만들어요. 뭐 1, 2분이면 그림을 다소 잘 못 그리더라도 잘 만들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네, 우뇌형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반면에 좌뇌형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서툴러 하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 독후 활동 예시는요, 내용에 맞게 밑줄 친 부분에 쓰시오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피자 토핑, 그래서 스윗 포테이토도 있고요, 월넛 있고요, 에그플랜트 이런 거 있고 또 밑줄 친 거 있죠? 가격에도 밑줄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 칸에 보면 weekday lunch, 주중에 점심때 10%를 하고 밑줄이 쳐 있어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여기에 맞도록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좌뇌형은 자기가 읽었던 책을 뒤적거리면서 몇 페이지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찾아서 써요. 우뇌형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상당히 긴장하고 그래요. 자기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할까봐 굉장히 많이 망설여요. 네, 이번에 예시 3번인데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독후 활동도 참 많죠. 그랬을 때 ABCD가 있는데요. 이거는 라이언 킹이라는 스토리하고 아주 유사한 스토리의 책을 읽고 제목을 골라라예요. 가장 적절한 제목을 고르는 거죠. ABCD 4개가 있는데요. A하고 B는 너무 동떨어진 답이에요. C하고 D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 이거 우뇌형은 잘 찾아내요. C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좌뇌형은 C도 답이 되겠지만 D도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라이언 킹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왕족이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가족애,
그런 것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C하고 D 둘 다 답이 가능해요. 하지만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운해영은 쉽게 골라요. C라고 생각을 해요. 좌뇌형은 C하고 D 둘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혹시 교사나 엄마가 이게 어째서 D가 답이니? 이건 당연히 C야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 C가 비교적 좋은 답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요. 좌뇌형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독후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즉, 절대답이 없고 상대답이잖아요. D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C가 더 좋은 답인지를 골라야 하는 그런 때 시간이 많이 들고 당혹스러워 하기도 하고 상당히 긴장하거든요. 그거를 엄마나 교사가 잘 받아주셔야지 돼요. 이번에 예시 4번이죠. 내용하고 일치하면 true, 맞다는 거고요. 다르면 false, 틀렸다는 걸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독후 활동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용을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운해영은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찾아서 대조해보면 되는데 그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반면에 좌뇌형은 좀 귀찮긴 하지만 다 찾으면 되니까 찾으면 정답이 있거든요. 애매한 상대답이 아니라 명확한 절대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찾으면 나오지 뭐, 그리고 열심히 찾아서 잘 써요. 반면에 운해영은 찾아야 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그럴 적에 엄마나 교사가 아니 그거를 왜 귀찮아하니? 하고 다그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주시면 되고요. 때로는 도와주셔야지 되고요. 근데 각자가 좋아하는 독후 활동만 계속하면요. 실력 향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각자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독후 활동을 해야지 실력이 향상이 돼요. 좌뇌형 아이가 운해형 스타일의 독후 활동을 할 때 도와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운해형 아이가 좌뇌형 스타일의 독후 활동을 할 때 어려운 걸 하느라고 힘들어할 때 격려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걸 해냈을 때 칭찬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